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충실한 파트너 충파 인사드립니다. 일요경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충파가 토요경마에서는 약간은 텐션이 다운된 느낌으로 방송을 진행했다면 일요경마에서는 좀 더 여러분들이 듣기 편하고 불편하지 않게끔 방송을 진행하도록 좀 부드럽게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조금은 토요경마에서 컨디션이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지금도 약간 감기 기운이 있긴 하지만 최대한 텐션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좀 듣기 편하고 좋은 내용들을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요경마 본격적으로 뭐 일경주부터 들어가기 앞서서 주로 사항이 상당히 중요하죠. 토요경마가 어떻게 주로가 형성되었고 선행마필이 유리한가 아니면 뭐 추임마필이 유리한가 혹은 어떤 기수들이 상당히 뭐 좋은 컨디션에 유지를 하고 있고 또 내주로가 빠른가 외곽주로가 빠른가 중요하죠. 근데 이르경마 들어가게 제가 앞서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거 토요경마 들어가기 전에 방송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토요경마의 상황을 모른 상태에서 주로 상황 이런 거를 모른 상태에서 제 일요경마를 이렇게 방송을 찍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토요경마 어떻게 변했다, 얘가 말한 내용과 뭐 주로 현황과 뭐 기타 다른 부분들이 맞지 않아 하시면 조금은 생각을 좀 달리 해볼 수도 있고 춘파가 말한 대로 이게 맞아 떨어지는 주로와 약간 편성과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좀 더 믿고 좀 더 참고해서 갈 수 있지 않나.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마피를 베이스로 하고 또 전개와 뭐 복귀, 뭐 혈통, 또 조교, 다양한 베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같기 때문에 주로의 영향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지만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그런 분석을 진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복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주로가 갑자기 지난주 같은 경우는 너무 선행주로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조금 선행마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고 실시간 단톡방에서 제가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같이 참여해 주셔서 뭐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오셔서 충파에 뭐 실시간 현장 무료 예상도 참여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분들과 뭐 어떻다 하는 걸 설명할 수 있고 또 오셔서 충파에게 뭐 궁금한 점이나 어떤 마필이 어떻다 뭐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를 다양하게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뭐 충파 너 현장 무료 예상 언제 무료 예상이 유료 예상 언제 진행하냐 아마 5월달부터 진행할 것 같아요. 5월달부터 그때 돼서는 유료 예상을 진행할 건데 충파에서 방송에서 뭐 예를 들어서 ARS 홍보를 막 거창하게 한다거나 내가 몇 배 적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큰 돈을 안겨드리겠습니다. 또 옆에 뭐 매번 매경주 뭐 ARS 번호를 띄우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충파의 문자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홍보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뭐 알아서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신 만큼 여러분들이 이미 이익을 가지셨다면 충파가 방송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다 오픈이에요. 유료 예상을 유료를 진행하더라도 모든 부분은 제가 다 오픈합니다. 오픈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고 그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그때서야 이제 유료 예상을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유료 예상이 없어요. 충파에. 그 점은 꼭 참 뭐 어떤 분들이 뭐 너 유료 안 하냐? 돈 벌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ARS 번호가 뭐냐? 문자 예상 어떻게 듣냐?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은 톡방 오시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충파에. 충파의 마번수는 뭐 구멍수가 뭐 4-5구멍, 5구멍 뭐 이렇지 않아요. 충파가 약 4년 이상, 5년간 진행해온 유료 예상에서 문자 예상 평균 막건수가 1.9입니다. 1.9. 그러니까 한 방 내지는 두 방, 두 방 이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충파는 보통 단방 예상도 많이 하고 또 최대 3방 예상까지 많이 해요. 4방 예상은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요? 정말 고배당 있을 때는 4방 예상도 가끔 하는데 거의 안 해요. 그래서 보통 한 방에서 3방 사이 그리고 2방 예상 주력 반주력 딱 막권수는 두 장이죠. 그리고 또
추천 마필은 세두 정도, 거의 세두 압축으로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많이 들으죠. 뭐 매뚜 좀 최대한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 마필을 드릴 수 있는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진행하는 거고, 뭐 여러분들이 뭐 제가 뭐 이 마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두의 마필들 말씀드린다면 여기서 끝나요 하면 그것만 다 사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도 자신이 보는 마필이 있을 거고, 또 느낌이 와서 갑자기 나 꿈에서 저 마필 본 것 같아. 네, 어제 꿈을 꿨는데 3번이 눈에 막 들어왔어. 그러면 그거 매경주 막 3번 놓고 살지 않습니까? 또 뭐 현장에서 마필이 번쩍번쩍 빛나 보여요. 그럴 때는 그런 마필 놓고 제가 말씀드린 마필이나 뭐 기타 예상지를 참고를 하셔서 막권을 사시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 마필 드려봐야 그 막권 다 사다 보면 막 10구멍 8구멍 엄청난 구멍수입니다. 그 와중에 내가 이거 혼전 경주 같아 막 그렇게 했는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혼전 속의 대끼리. 정말 내가 이거 혼전이다 해서 8마필 뭐 9마필 이렇게 엄청난 구멍수의 막을 뭐 복조로나 삼복조로나 이렇게 사는데 결국은 대끼리 들어와요. 저배당. 정말 용어로 저배당. 그럼 너무 이거 맞추고도 돈이 안 되잖아요. 맞추고도 손해잖아요. 이거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나쁘죠. 돈이 잃었는데 맞추고도 손해.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제가 추천드리거나 뭐 뭐 기타 예상지를 보거나 다른 경마 방송을 통해서 좀 세두 정도 압축을 한 다음에 자신이 보는 마피, 내가 보는 마피 한두나 이두 정도 좀 접목한다면 좀 더 즐겁게 경마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막권수는 최대한 적게 가져가되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좀 복병마나 고배당 위주의 마필들을 선정해서 좀 노리고 가는 게, 물론 당연히 능력 있는 인기마, 들어오는 입상만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그런 마필들은 책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떤 경주에 축마가 딱 선정돼 있으면 1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마필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고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 부분이, 예상가들이 보고 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충파도 그런 마필들 언급 드려요. 근데 충파의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숨겨진 복병마,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충파가 좀 보고 있던 그런, 여러분들이 뭐 일할 시간에 충파는 경마 분석을 통해서 뭐 다양한 복기나 마필들 분석을 혈통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것을 대신 시간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저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하면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뭐 엄청난 큰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시간 투자를 그만큼 많이 한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시간 투자해서 분석을 여러분들에게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어떤 마필을 해왔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너 경마 잘하냐? 얼마나 잘해? 나보다 잘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만큼 시간 투자를 한 만큼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 또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하지 못해서 보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반감 가지지 마시고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마필들, 제가 어떻게 해서 이 마필이 좀 유리하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 좀 경마를 좀 편하게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충파의 진심이 좀 여러분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앞이 좀 길었죠. 이거는 뭐 충파가 뭐 주중에 충파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이르경마 들어가는 부분에서 너무 잡다한 소리 많이 한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죄송스럽고 좀 여러분들이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경마. 너무 앞에 잡소리죠. 저번에도 제가 잡소리 넘겨. 중요한 건 이번 주 일요경마야. 자, 본격적으로 일요경마 들어가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 국산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3세 이하 미승리마 경주죠. 이번 경주에는 일단 먼저 말씀드린 마필이 최강 러너라는 마필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 10만대
신마라고 할 수는 없죠. 뭐 한전을 띄우고 지금 다시 뭐 발진 불량기로 다시 재검을 받고 나오는 마필인데 마필이 상당히 나쁘진 않아요. 주임사 때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기록 자체도 나쁘지 않고. 근데 딱 보면 생김새가 나는 TG 원더풀 자마다 생김새가 딱 그래요. TG 원더풀 자마다 모습이 그렇게 생겼어요. 생김새가 잘생겼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이제 아무래도 뭐 주임사 때나 뭐 다른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출발에 대한 약간 불안 요소가 있고 마필 자체가 1300m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큰 메리트는 없어요. 이 마필을 뭐 놓고 간다거나 안고 간다 하기에는 약간 부담감이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최강런은 좀 지켜봐야 된다. 이 마필을 안고 가기에는 좀 어느 정도 편성이 약하지만 부담감이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어느 정도 인기를 모아줄 수 있고 1300을 소화했던 뭐 2번 금소니스타, 4번 투더 빅토리, 9번 노열 고스트, 이 마필들이 1300에서 뭐 보여줬던 내용들이 준수했기 때문에 새 마필의 동반 입상 가능할까요? 일단 먼저 이번 금소니스타 같은 경우는 주폭 자체는 좋으나 마필 자체가 큰 만큼 좀 무거워요. 다소 무거운 모습을 보이고 약간 힘을 바탕으로 꾸역꾸역 뛴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마필 자체가 순발력이 떨어지고 빠릿한 모습보다는 아무래도 큰 주폭으로 큰 걸음으로 이렇게 띄워준다고 볼 수 있는데 예열도 늦게 되고 그래서 전구간 좀 강하게 몰아주는 그런 말머리를 빅토르 기수가 했어요. 이번 게이트고 이번에 상대가 만만하기 때문에 입상권이 충분하지 않냐. 하지만 그래도 입상까지는 조금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측에서 좀 갇힌다면 금순이스타는 좀 불안 요소가 있어요. 이거 매니피가 금순이자마죠. 제가 금순이였나요? 지난주였나요? 액톤파크와 금순이자마 1700m 긴거리 뛰면 상당히 좋은 마필이다. 이건 매니피와 금순이지만 이 마필도 저는 1700까지 좀 1700을 뛰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아마 6등, 5등급 승급하면 이 마필은 1300 뭐 이런 것보다는 1700을 뛰게 하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금순이 자마다 보니까 마필 자체가 좀 발동이 늦게 걸리는 경향도 있고 순발력을 바탕으로 뛴다기보다는 좀 힘을 바탕으로 뛴다 하는 마필. 물론 초반 추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초반 추진이 좀 강하게 몰아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빅토르 기수가 좀 적합하긴 하죠. 빅토르 기수가 내측에서 좀 초반에 강하게 몰아주면서 최근까지 하면서 앞선 선입권 3선 4선까지 붙어준다면 충분히 입상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필이 뭐 좀 중후미권에 초반에 밀려서 전개를 한다면 불안 요소가 상당히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아주 믿고 가기에는 어려운 마필이다. 그리고 4번 투더 빅토리, 마필의 힘은 이 마필도 힘은 좋습니다. 근데 의외로 아직 전개나 자기 걸음을 저는 못 보여줬다는 내용이에요. 전개 자체가 원활하게 잘 풀리지도 않았고 또 초반에 추진 반응 자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환 기수가 어떤 전개를 펼쳐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뭐 직전처럼 홈에서 올라온다면 이 마필도 쉽지 않아요. 초반에 좀 강한 승부수를 던져야 좀 지금 주로 여건이나 마필 상황 봤을 때는 그런 승부수를 던져야 이 마필도 가능합니다. 레칸드 자마드는 기본적으로 저는 힘이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필도 저는 좀 승급을 하면 1700에 좀 출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마필인데 투더 빅터리 지금 1300 물론 편성은 약해서 강하지 않기 때문에 노려볼만 합니다. 그리고 9번 노열 고스트 외곽 게이트긴 하지만 기타의 뭐 2번 금수니스타나 4번 투더 빅토리보다는 안정적인 전개를 펼칠 수 있어요. 이 마필은 그나마 이제 순발력 자체가 갖추고 있는 마필이라 빠른 마필이 자체가 없습니다. 이번 경주에는 선행 내지는 선입권 2선 3선까지는 충분히 붙어 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개가 용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긴 하지만 무리 없이 앞선 붙는다. 그리고 직전에 좀 아쉬움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지 않나. 또 김동숙이부터는 이 마필인 김용국 기수가 좀 강하게 초반에 밀어준다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전개적 이점이 상당히 유리한 마필이다. 외곽 게이트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9번 노열고스트를 이 세두 중엔 축으로 공략하는 게 맞고 뭐 금수니스타나 4번 투더빅터는 현장 상황에 따라 안고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두 더 말씀드린 마필이 있는데 10번 만석직이에요. 이 마필 주행 재검을 받고 나오죠. 12월달 경주 후에 산통이란 게 있었어요. 산통이 뭐 배알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이제 이 개복수를 하고 나옵니다. 지금 만석지기는 제 복통 관련해서 좀 개복수를 했다는 것은 보통 안에 장기 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보니까 제가 좀 병명을 찾아보니까 모래 섭취를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결장이라는 그게 모래가 쌓이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개복수를 하고 나오지 않나, 좀 모래를 빼내고 뭐 이런 수술을 했겠죠. 배를 갈라서 개복술이 말 그대로 개복술이에요. 근데 마필의 뭐 상태나 경과 자체가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주행시장 모습이나 훈련 때 모습에서는 마필이 전혀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좀 잘 한 것 같아요. 경과가 좋은 것 같아요. 마필 자체가 걸음 자체는 기본적으로 있는 마필이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확실히 어느 정도 이제 수술 이후에 이제 공백 이후에 주임사를 치르고 훈련을 치르고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의문을 가져봐야 되고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편성 자체가 약해요. 그래서 만석지기도 저는 좀 노려갈 수 있는 마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마필 자체는 큰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는 축으로 가져가는 마필은 뭐 제가 말씀드렸죠. 9번 노열 고스트, 뭐 11번 청담 호랑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은 좀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마필이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리카 쪽에서 어떻게 조교를 완벽하게 해서 나올지 뭐 현장 확대 상황에 따라서 청담 호랑이도 판단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2번 금손이스타 그리고 4번 투더 빅터리, 10번 만석치기를 좀 후짝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후짝은 제가 뭐 한두나 이두 안고 가는 정도로 판단하겠고, 축은 전개적 이점이 상당히 유리한 9번 노열 고스트 추천드리면서 1경주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2경주 국산 6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제가 하이군 1700m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선행마를 찾아라. 이번 경주에 뭐 드러나 있는 선행마가 있나요? 보니까 드러나 있는 선행마는 딱히 없어요. 그나마 이제 1700m에서 선행 나간 전적이 있고, 또 다른 기타의 마필들에서 스피드상 선행이 유력한 마필은 1번 럭키 팩토리입니다. 그리고 옆에 붙여가거나 또 순발력 처음에 튀어나오는 순발력이 좋은 마필 6번 메인 이벤트까지, 이 두 마필이 초반에 앞서 나가줄 가능성이 가장 높고, 두 마필 중 한두가 선행 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 와중에 1번 럭키 팩토리가 EQS가 액션만 나와준다면 이거는 초반에 선행 나가는 게 가장 유력하다. 그렇다면 이 럭키 팩토리가 선행 나가서 버틸 수 있냐? 선행 나가면 버팁니다. 직전 경주에는 초반에 나왔다가 약간 밀리는 경향이 있었고, 그 와중에서도 마필이 차고 올라오는 걸음이 좋았기 때문에 1번 럭키 팩토리 선행 나가면 우승까지도 가능한 마필이에요. 이 마필 뭐 축으로 가져가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뭐 2선입도 가도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라는 꿀전개를 만났어요. 꿀게이트죠. 그리고 꿀전개를 만났습니다. 편성 자체가 뭐 아주 강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이 등급이기 때문에 또 앞에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1번 럭키 팩토리가 먼저 나가고 메인 스토리가 옆에 붙여주는, 메인 이벤트가 옆에 바로 붙여나가는 그 두 마필이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오면서 직지선을 전개를 펼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게 가장 유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6번 메인 이벤트도 충분히 그렇게 붙여간다면 동반 입상도 가능한 마필이고, 문성혁 기수긴 하지만 뭐 직전에 호흡을 맞춰봤고 마필이 앞선 나가자면 더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 메인 이벤트도 좀 관심권에 가져가야 되는 마필. 여기에 제가 두 번이나 추천을 드렸죠. 뭐 3복승권을 추천드렸어요. 입상권은 아니고 3복승권을 추천드렸던 마필 바로 2번 세라여제. 결국 긴 거리 나왔네요. 어플리트 어게인 자마인데 마필 자체가 생각보다 혈통에 비해서 좀 긴 거리에 더 적합하다. 발동이 또 늦게 걸린다. 어차피 2선 내선 출입할 마필인데 2번 게이트란 전개를 만났어요. 외곽 게이트에다가 계속 외곽 게이트에다가 지금 2번 게이트 김효정 기수, 또 이 마필 자체가
서서히 올라오고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라여제도 상복승권 정도는 좀 복병마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번 세라여제도 좀 관심권에 가져가야 되는 마필. 내선 추입이 가능한 마필이다. 김효정 기수 화이팅. 내선 추입 화이팅 하는 경주고, 복병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번 세라여제 말했는데 무슨 복병마가 따로 있냐? 복병마가 따로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마필인데 4번 그린파크라는 마필이에요. 안토니 기수가 이 마필은 그린파크는 안토니 기수가 신마 때 주임사에 치르고 신마 데뷔전까지 치른 마필이에요. 안토니 기수가 알고 있는 마필이고 아마 만져봤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마방에서 그런 점 인식시켜 줄 거라 예상됩니다. 이 마필 자체는 뭐 데뷔전 때 크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아직 힘이 덜 찼다는 느낌. 마필 자체가 뭐 그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마필이 막 크게 좋아졌다는 느낌은 없는데 직전부터 마필 자체가 좀 변화가 왔어요. 그린파크 조교태 훈련시 변화나 마필 상태, 현장 상태나 확실하게 변화가 왔고 힘도 차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1700m를 선택을 해서 나옵니다. 안토니 기승을 하고 기승 교체를 하고, 이거 액톤파크와 보스턴 그린 자마입니다. 보스턴 그린 자마 중에는 부산에서 활동했던 마필이 한두 있죠. 불멸의 마리간이라는 마필이 있었습니다. 불멸의 마리간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1600m를 계속 지속적으로 뛰어오면서 1600m에 적합한 마필이기 때문에 중장거리에 적합한 걸음과 혈통을 지니고 있어요. 거기에서 성적이 나와주고 있고 전형제마죠. 그린파크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린파크도 약간은 조금 중장거리를 뛰는 게 맞지 않을까. 보스턴 그린과 액톤파크의 조합. 이 마필도 1700m, 1300m는 1700m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나와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체형도 그렇고. 거기에 마필도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 그렇다면 4번 그린파크는 이번 경주부터는 꼭 여러분들이 관심에 가져가야 되고 밴디콘으로 안고 가야 돼. 복병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그린파크 이번 경주 꼭 노력하는 복병마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고, 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바닥 맞추고 있는 마필 어떻게 돼 하시는 분들은 안 가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러해서 예를 들어서 혈통 부분, 뭐 전형제마다 이런 불면의 말이 까는 마필이 있고, 그리고 마필이 서서히 힘이 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마필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면 안 가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고 괜찮다 하시면 4번 그린파크는 여러분들이 꼭 안고 가야 돼. 복병마다. 이경주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 럭키팩토리 축으로 후차권에서는 뭐 6번 메인 이벤트나 뭐 다른 천지기상 이런 9번 천년이비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메인 이벤트의 가능성도 엿보고, 또 내 측에서 추입한 말놀이 2번 세라여제, 그리고 복병마로는 4번 그린파크까지 말씀드리면서 이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상경 혼합사 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 조금 운이 안 좋았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1번 마이티엠과 2번 팔라스테이, 그리고 또 환상스타, 체인지 메이커 이렇게 수출합니다. 1번, 2번, 5번, 8번이 리턴 매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직전에 이거 환상스타와 체인지 메이커가 이거 뭐 능력으로 우승? 2착? 이렇게 했냐? 그게 아닙니다. 1번 마이티엠과 2번 팔라스테이. 1번 마이티엠은 영상을 좀 옆에 복기를 보시는 분들은 영상을 한번 돌려보시기 바래요. 보면 마이템이 추진을 하다가 하는 과정에서 팔라스테이 뒤에 붙었는데 팔라스티가 약간 외곽으로 빼는 과정에서 마이템이 걸리면서 팔라스테이 뒷다리에 걸리면서 꾸벅 주행방해를 얻었어요. 낙마할 뻔했죠. 문생기수. 그런 와중에 문생기수가 다시 옆으로 추진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아무래도 문제가 됐던 게 심판 심의 경주가 지정이 됐죠. 그래서 심의를 했는데 결국 이제 착순이 변경됐다. 그대로 그런 2번 팔라스테이가 그때 외사를 하지 않고 주행 방해가 없었다면 1번 마이템이 2번 팔라스테이는 충분히 이겼을
마필의 경주력과 스피드였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착순 변경이 됐습니다. 1번 마이템이 3차, 2번 팔라스테이가 4차. 2번 팔라스테이가 3차겠고 1번 마이템이 그때 4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솔직히 저는 1번 마이템과 2번 팔라스테의 능력을 더 보고 있어요. 5번 환상스타와 8번 체인지메이커가 그때 정말 잘 뛰었어요. 환상스타는 정말 선행 나가서 편안하게 전개를 했고 8번 체인지메이커는 이거 좀 과다채찍 김효준 씨가 맘먹고 때렸다. 맘먹고 과다채찍까지 하면서 그때 우승을 거뒀던 마필입니다. 능력상으로는 저는 5번 환상스타와 체인지메이커가 다시 한번 동반 입상 게이트도 지금 5번 게이트와 8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저는 1번 게이트와 2번 게이트는 1번 마이팀과 2번 팔라스테가 확실히 더 좋은 여건이고 2번 팔라스테는 더 좋아졌어요. 이 마필은 확실히 걸음이 좀 터졌다. 3세 이후에 마필 자체가 확실히 걸음이 좋아졌다. 이 마필은 이제는 자기 걸음 직전 걸음이 우연이 아닙니다. 더 뛸 수 있어요. 그리고 1번 마이템은 어느 정도의 인정을 해야죠. 직전 인기 모호 부려졌지만 충분히 앞선 마필도 다 장악할 수 있던 직선을 장악할 수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또 1번 게이트예요. 이번에는 문세윤지가 1번 게이트에서 또 좀 편하게 참고 나갈 건지 아니면 선행으로 승부를 볼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이템 확실하게 이 마필은 능력이 있는 마필. 저는 기본적으로 1번 마이템, 2번 팔라스테이 한 방을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템보다는 2번 팔라스테이에 조금 눈길이 더 가요. 저는 다나카 기수라면 2번 게이트라면 이거 그냥 선행 승부. 5번 환상스타가 있는데 환상스타와 초반에 그때는 게이트 차이가 있었지 이번에 게이트가 2번 팔라스테이가 더 내치기다. 다나카 기수가 맘먹고 초반에 밀어댄다. 그러면 저는 2번 팔라스테이가 선행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5번 환상스테가 선행 나간다고 하더라도 1번, 2번이 빠른 승부로 덮치는 그림이 그려지고 이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1번, 2번을 좀 강하게 본다. 그 와중에 2번 팔라스테를 저는 축으로 추천드립니다. 2번 팔라스테의 축으로 추천드리고 이번 경주 뭐 이런 막권들을 깰 수 있냐 1번, 2번, 5번, 8번 이런 리턴 매치의 막권을 깰 수 있냐 뭐 7번 대구리끼리 될 건가 아니면 뭐 승리 아래가 부진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 잘 뛰어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승리 아래 혹은 사이먼 리치의 추입 한발 이거 아닙니다. 4번 흥짱이란 마필이 이 막곤을 깨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직전에 정말 욕 나오죠. 이준철 기수 생각만 해도 뭐 준비도 안 하고 발주를 하는 것 같아요. 출발에서 마필이 막 좀 불운이 있었어요. 뭐 요동을 치는 순간 게이트가 열렸던 부분이 있는데 기승기수가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요동 치니까 요동 치는 대로 그러면서 늦발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의지도 없고 발주기 요동하고 그렇게 늦발을 하니까 큰 의지 없이 경주를 펼쳐진 내용에서 6착입니다. 흥짱은 기본적으로 마필 자체가 능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결국 출발 심사를 지정으로 받고 나오는데 박태준 기수가 이번에 기승을 해요. 스피드상 앞선 전개나 뭐 선행일 수도 있어요. 과연 어떻게 타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깽판이라면 4번 흥짱이 내줄 수 있다. 중간에 껴가지고 4번 흥짱 요주에 대한 마필 여러분들이 기본 걸음이 좋은 마필인데 관심에 가져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치만 저는 그래도 현장에서는 아마 큰 이상이 없다면 2번 팔라스테 1번 마이티엠 붙여간다면 5번 환상타나 8번 체인지 메이커보다는 4번 흥짱이 될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두 축으로는 2번 팔라스테 그리고 1번 마이템 또 기본적인 걸음이 있는 4번 흥짱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 국산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야, 이거 말씀드려야 되나요? 솔직히 선행 마필, 빠른 마필들이 많아요. 1번, 3번, 6번, 8번 4두의 선행 승부. 1번 우나카비오는 이거 강급되고 강급 말아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건 1300은 좀 쉽지 않습니다. 마필이 확실히 하향세고
1000m를 뛰어야 되는 마필이에요. D가 없는 마필이에요. 1300이라 선행을 나가도 1번 운하카비오는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1번 게이트에 강급됐던 마필이기 때문에 4등까지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1300은 선행 나가도 불안한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 버리고 가는 것도 맞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면 3번, 6번, 8번 선행 마필 중에서는 버피풀 골드, 그리고 6번 대천이어로 8번 딕시 어게인, 이 마필들이 좀 관심에 가요. 또 앞선 마필이고 상당히 빠릅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보다는 3번 버키풀 골드에 더 점수를 많이 주고 싶어요. 선행력에. 확실히 이 마필이 초반 추진만 한다면 반응 자체도 좋고 다른 마필들을 앞서서 치고 나갈 수 있는 선행력, 중속력을 지닌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 경쟁력에서는 3번 버피풀 골드가 앞설 수 있다. 그리고 이 마필은 굳이 선행을 나가지 않아도 2선 전개도 해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게이트도 더 매치 게이트고 3번 버피풀 골드, 이번 경주로 김영균 기수 제한장인데 늘어난 부담장 크게 부담이 없어요. 55.5지만 아피자 제가 56도 경험을 해봤고, 물론 1300이지만 그때는 1000m였고 확실히 마필이 좋다. 3번 버피풀 골드, 선행 나가줄 수 있고 혹은 선행 못 나가도 2선 좋은 자리로 전개를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축으로 추천드리고, 6번 대천이어로나 8번 딕시어게인이 같이 붙어 따당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빠른 주로에서. 또 9번 비카 브레싱이 좀 앞선에 빠른 승부를 하면서 빨리 붙어주면서 라스트 역전을 노리는 승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마필들 후차권으로 가는 건 현장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되고, 마필의 상태에 따라서 앞전 주로 현황에 따라서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고, 축으로 가져가는 마필이 3번이라면 복병마 여러분들에게 삼복승권이나 좀 이렇게 포함을 해서 복연승이나 이렇게 체크해 나갈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4번 메가시티라는 마필이에요. 이거 부담 증량을 이겨내고 마필이 3착 승분 이후에 지금 세 번째 경주를 펼칩니다. 5등급. 직전 1300m와 1000m 경주는 큰 운도 안 따라줬고, 1000m 경주 같은 경우는 이 마필이 너무 짧아요. 어차피 이 마필은 후미에서 내선 추입을 하는 마필이에요. 또 참았다가 후미에서 내선 추입하는 주특기를 가진 기수 중에 이역 기수죠. 이역 기수는 앞에 선행 승부를 하거나 뒤에서 후미에서 참았다가 내선 추입 한 발로 치고 올라오는, 이거 최무입에서 한 발 쓰는데 앞선에서 좀 흐름이 빠르다 다툼이 일어나고 앞선이 무너진다면, 앞선 마필 중에 어떤 마필은 살아나고 어떤 마필은 무너진다면 4번 메가시티는 올라온다. 이역 기수에 참았다가 내선 추입 한 발 주특기 살려서 온다. 4번 메가시티는 3복권 정도로 안고 하는 복병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는 후차권은 아마 축은 3번 버피풀 골드 가져가겠죠. 후차권에서는 2번 액톤 블레이드, 그리고 액톤 블레이드는 설명 안 드렸죠. 이 마필은 승급전이긴 하지만 마필이 확실히 올라왔어요. 직전의 계기로. 또 내치기이기 때문에 무시는 못합니다. 박태준 기수고. 2번 액톤 블레이드, 그리고 6번 대천 히어로, 8번 딕시 어게인, 그리고 9번 비카 브레싱. 이 마필들 중에 좀 후차권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까 현장에서 판단되고, 축은 3번 버피풀 골드, 삼복승 복병권 정도로 안고 가는 마필은 4번 메가시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5경주 국산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약간 다소 이거 레이팅이 너무 좀 많이 과징된 게 아닌가. 5번 슬링스톤이에요. 직전 경주에 급행마와 두 마필이 거의 우승 다툼을 하면서 들어왔죠. 3차권과 좀 큰 마신차를 일어나면서. 슬링스톤과 급행마는 그때 7점을 부과받았습니다. 8점 받았다면 승급을 해서 좀 부담점이 적었을 텐데, 직전에 이렇게 급행마 같은 경우는 지금 출전하지 않지만 이제 출전을 했어요. 출전을 했는데 그때 결과가 10착이었나요? 그때 이후에 3월
10일 이후에 지난주에 출전했나요? 급행마 같은 경우는 10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57이라는 과부중을 못 이겨냈어요. 슬링스톤 이거 3점이 부과됐는데 2착으로 좀 아무리 3착 마피가 거리차가 있다곤 하나 그때 편성 자체가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났고 또 이 급행마와 이번 슬링스톤이 정말 편안한 전개로 두 마피 아무런 경합도 없었고 편안한 전개로 와준 내용이기 때문에 3점 이전까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3점은 좀 너무 크지 않나? 이창 마필에게 슬링스톤 이거 57kg에 그래서 별점 B로 돌아왔는데 57 레이팅이 34나 35나 차이가 없는 레이팅 부과입니다. 앞말이면 좀 2kg 감량이 부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57을 달고 나오는데 이거 최고 부중 만만치 않아요. 57은 어린 마필들과 하이 등급 마필에게는 마의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문생 기술이라고 하나 슬링스톤이 아무리 좋은 걸음을 보여주든 하나 또 네칸터 자마가 힘이 좋은 마필이긴 하나 그래도 57은 부담감이 간다. 거의 이 마필 축으로 가져가기에는 뭐 현장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축을 이 마필로 축으로 놓고 간다? 조금 고민을 해보고 그러면 6번 넉덱체고나 8번 호스팅도 좀 중마권으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슬링스톤을 좀 강하게 보고 있는데 워낙 이거 과부중이라 뭐 호스킨도 50 앞말인데 55kg라는 부담 중량 또 역대 최고도 2kg라는 올라간 부담 중량 뭐 동일 조건에서 올라간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57은 상당히 커요. 56과 57은 달라요. 그래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게이트는 여건은 좋아요. 또 1번 청계성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충마들 제껴두고 충마는 현장에서 제가 판단하는 경우로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능력은 저는 슬링스톤을 보고 있는데 충마는 현장에서 제가 판단하는 걸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보병마 한도 언급드리겠습니다. 보병마 10번 스트라이더 11번 정상만세 뭐 이런 마피들이 있으죠. 스트라이더업도 인기마로 팔릴 거예요. 복병마가 아니라 인기마. 4번 굿세어랍니다. 지금 이동화 기수가 기승하고 있죠. 이 마필이 1700m를 직전에 소화하는 과정에서 초반부부터 뭐 시종이가 좀 강하게 몰아댔어요. 마필을 좀 걸음을 뽑아낸다? 걸음을 늘린다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피드 보강과 지구력 보강을 동시에 한 후에 경주를 펼치면서 이번 경주에 거리를 내려서 1300m에 나왔습니다. 이거 거리 내리는 거 1300m, 1700을 그렇게 강하게 뛰고 1300에 내렸다? 마필이 걸음 신장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구세어라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 마필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고 전개도 좀 자유습성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 4번 게이트 또 다른 기타 마필들 부담 중량의 변화가 오고 좀 불리한 여건이 일어난 상황에서 다른 마필들은 좀 불리해졌다. 그러면 유리해진 마필은 4번 굿세어랍니다. 굿세어라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게이트도 4번 게이트에 거리까지 내렸기 때문에 유리해진 마필 4번 굿세어라. 선입전개인데 스피드상으로는 이번에 3선입도 가능한 마필이에요. 이동화 기수와 기승하고 있고 저는 4번 굿세어라 이번 경주 꼭 노려가야 돼. 복병마다 편성 자체가 좀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배당 내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충분히 4번 굿세어라 복병마로 놓고 가고 안고 가고 놓고 가는 게 아닌데 안고 가고 뭐 현장에서 축은 고민하겠습니다. 10번 스트라이더 물론 이 마필도 괜찮아요. 좀 근데 앞선 전개가 나와줘야 되는데 직전에도 10번 게이트에서 좀 아쉬웠죠. 이번에도 10번 게이트인데 어떤 전개를 펼칠지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는 아마 5번 슬링스톤하고 8번 호스킨 중에 축을 더 고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그거는 제가 톡방에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5경주는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 보병마 한두 정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라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 국산 5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이거 상당히 재밌는 경주가 됐어요. 딱 경주를 편성을 나오는 거 보고 게이트를 보고 마피들을 쭉 살펴를
살펴봤을 때 이거 어라? 이거 6번 파티파워 되겠는데? 이거 되는데? 전개 보니까 1번 노열 브랜지, 2번 논스톱 라인, 3번 소백영주, 7번 다이아스톰, 9번, 10번, 11번, 12번까지 이거 누가 빠르냐? 선행마 찾기가 정말 어렵죠. 이 마필들이 다 스피드가 비등비등해요. 어떤 마필이 갑자기 선행 혼자 단독으로 나갈지 모르겠어요. 일단 외곽 마필들은 불리하니까 그렇다 쳐도 이 마필들이 기본적으로 빠르게 나온다면 초반에 마필들이 서로 선행을 나가려고 또 선행 나가 유리하니까 1000m를 하고 또 참았다가 한 발 쓰기에는 좀 쉽지 않은 마필들이기 때문에 치고 딱 나오면 이거 횡으로 이렇게 줄을 서버려요. 마필이 코너를 도는 과정에서 코너집에서 횡으로 줄을 서버립니다. 옆으로 이렇게 길게. 그러면 공간 자체가 마필 간에 서로 공간 자체가 막 앞뒤로 옆으로 막 공간 자체가 벌어지고 마필이 외사하고 막 난리 부르세요. 그러면 1000m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횡으로 마필들이 서버렸을 때. 그러면 유리한 마필이 뭡니까? 안쪽에서 딱 붙어서 안쪽으로 딱 자리 잡고 들어가서 외곽 게이트지만 외곽 게이트거나 뭐 중간권 게이트나 내측 게이트에서 안쪽에 딱 붙어서 안쪽에서 차분하게 뭐 내측 마필들을 꽁무니를 좀 마신차 있더라도 초반에 한 5마신차 이렇게 있더라도 3마신차 5마신차 이렇게 그러면서도 따라가면서 라스트에 한 발 노리는 마필이 상당히 유리해지고 그 마필이 실제로 입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1000m에서. 근데 6번 파티파워가 그런 전개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번 경주에 다른 마필들 횡으로 서버려요. 그럴 확률이 가장 높아요. 이번 경주가 누군 너도나도 선행을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힘도 쓰고 소진도 하고 앞에서 막 난리 부르세요. 그러면 6번 파티파워는 뭐 5번 영화즈 플라이도 물론 파티파워와 동일한 그런 전개를 펼칩니다. 근데 파티파워 이거 무시해서는 절대 안 돼요. 제가 그때 3월 16일 날이었나요? 그때 파티파워 제가 이거 축으로 놓고 입상권 축으로 놓고 그 라운 캐빈 잡아드렸죠. 이번에 파티파워 이번에도 입상 가능성이 유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전개는 말씀드렸죠. 횡으로 서버리면 파티파워는 안쪽에 붙어서 북미는 순간 내측으로 치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럴 때 다른 마필들을 직선에서 라스트에 넘어간다. 그런 전개가 그려집니다. 저는 이거 편성 별거 없어요. 선행나가 인기만 그 현장에서 마필 상태 보고 이거 선행마로 만들어놨네. 이 마필이 정말 선행 나갈 것 같아. 그런 거 판단하는 거고 후차권으로 저는 파티파워 이거 복병마지만 북민호 기수도 먹고 살아야죠. 이거 전개가 나옵니다. 이번에 확실히 유리한 전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6번 파티파워 이번에도 좀 노리고 가자. 복병마로 6번 파티파워 저는 아마 현장에서 놓고 갈 것 같아요. 또 당일 좀 다습주로였으면 좋겠어요. 파티파워는 같은 경우는 좀 다습주로나 불량주로에서 더 잘 뛰는 내용들이 있어요. 주로 상태가 건조주로보다는 약간은 좀 내측 빠른 주로 그런 주로에서 파티파워가 추임마지만 올라오는 경향이 더 있었습니다. 성적을 내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6번 파티파워 6세고 아낄 거름 없다. 복병 맞으면 노리고 가자 말씀드리겠고 축은 뭐 현장에서 파티파워 놓고 갈 수도 있고 다른 마피들 붙여갈 때는 현장에서 좀 활기가 있고 유리한 마피들은 아마 내측에 있는 1번 노열 브랜즈 또 5번 동일한 뭐 전개를 펼칠 수 있는 5번 영화즈 풀라인 3번 소백영주 정도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현장에서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춤파를 통해서 좀 노리고 가야 될 마필은 6번 파티파워다. 전개는 그려드렸죠. 내측에서 추입 한발 말씀드리면서 6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 국산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안말 경주예요. 안말 경주 습성 자체는 아무래도 선행 마필이 유리하죠. 앞선 나가는 마필 유리하다. 그러면 이번에 5번 에이스 솔롱고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지 않을까 좀 판단해 봅니다. 좀 선행 나갈까 이 마필 선행 못 나갈까도 좀 판단해 봤는데 왜냐하면 3번 클린 플라이어가 좀 직전 경주에 1700m에서 강한 선행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에 그리고 외곽에 8번 뭉치라는 마필도 있고 카론 블레이드도 이거 맘먹으면 선행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옆에 붙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냐. 근데 스피드상으로는 5번 에이스 솔롱고가 빨라요. 기본적으로.
저는 선행 나가요. 웬만하면 선행이다. 게이트도 5번 게이트 무난하고 4등급에서는 이거 충분히 경쟁력이 높은 마필이고 승급할 수 있는 마필이 이번에 좀 마신차가 있게 우승을 한다면 좀 애매하게 우승하면 그렇고 마신차가 있게 우승한다면 승급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5번 에이스 솔론거 부담점은 늘었지만 큰 전개상 무리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 5번 에이스 솔론거 이번 경주 선에 나가면 한 바퀴 돌 가능성이 높고 뭐 이설입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5번 에이스 솔론거 그러면 이 마필이 축으로 안고 가냐? 축으로 안고 가진 않습니다. 그러면 공산이냐? 공산도 안고 가야 돼요. 1번 게이트에 4등급에서 경쟁력이 높은 마필입니다. 1번, 5번은 기본적으로 안고 가는데 충마는 뭐냐? 충파는 충마 따로 있습니다. 뭐 안마 경주에 선에 나가는 마필이 유리하다며 근데 말한과 좀 어폐되게 다르게 제가 노리고 가는 충마는 따로 있어요. 안마 레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선추임형 마필이에요. 바로 4번 비욘드 오버입니다. 직전에 이 마필 복병 하나 추천드렸죠. 누카스와 약간 비슷한 마필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언급을 좀 드렸고 근데 비욘드 오버를 더 추천드렸어요. 그래서 비욘드 오버의 전개를 펼치는 과정에서 루카스가 앞에 잘 붙어서 들어오는 내용을 보고 이거 아차 싶더라고요. 좀 더 고민해서 루카스도 안고 갔어야 되지 않나. 근데 비욘드 오버 동수를 믿었었는데 좀 뒤통수를 맞았어요. 김동수 기수에게. 이거 비욘드 오버 기본적으로 앞에 선이 붙어주는 마필이에요. 스피드가 초반에 약간만 반응을 보여도 마필이 앞에 빨리 붙어주는 마필입니다. 그만큼 중속으로 치고 올라오는 능력이 좋은 마필인데 이거 아예 최후 후미로 빼서 전개를 했어요. 김동수 기수가. 타이밍도 잃었고 그 과정에서 그때 최후 후미에서 이제 추입 한 발을 하는데 이거 결국 못 올라왔죠. 이거 선입권 붙어주는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 추입 마필이 아닙니다. 비욘드 오버는 지금 두 번의 경주 1700에서 왼 후미 그리고 직전에 그런 후미에서 전개 이거 원래 선입권 붙어주는 스피드가 좋은 마필이에요. 충분히 에이스 솔론고 뒤쪽에 3선이나 5선 이내까지 들어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전개를 펼치고 마스터의 역전 두세 마리 제치면서 역전을 하는 내용인데 정말 마지막 걸음은 탄력적이에요. 3세 마필이고 마필이 매니피자마입니다. 다 올라왔어요. 이번에 때려야죠. 김동수 기수 믿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거 놓고 갑니다. 아마 4번 비욘드 오버 놓고 1번 공산과 5번 에이스로는 좀 강하게 보는 경주이고 여기에 한 마리만 더 놓고 가자면 11번 카론 블레이드도 기본적으로 사이즈는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 이거 코리아노쿠스 출전 안 하나요? 좀 기대를 모았던 마필인데 1700 뛰고 1700에서 약간 부족한 모습을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1300 일반 경주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카론 블레이드 보여줄 수 있는 능력마예요. 기본적으로 11번 게이트긴 하지만 관심에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4번 축 놓고 1번, 5번, 11번 보고 있고 3번 그린 플라워는 직전같이 모르겠어요. 강한 액션으로 선에 나가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5번 에이스 솔롱고가 빠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번 클린 플라워는 이번 경주에는 좀 안 보고 싶은 마필이고 축은 4번 다 올랐다. 4번 비욘드 오버 이거 선입에 빨리 붙어주고 라스트에 한번 역전이 가능한 마필이다. 또 출발하자마자 코너 돌기 전에 맨 후미에 있으면 이건 그냥 버려야죠. 욕해야죠. 그냥 욕하면서 경주 풀면서 경주 지켜봐야죠. 마지막에 한 발을 좀 기대하면서 4번 비욘드 오버 빨리 붙어주는 마필이에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고 동수 믿고 가겠습니다. 김동수 기수 4번 비욘드 오버 축으로 1번 공산 그리고 5번 에이스 솔롱고 11번 카론 블레이드까지 현장에서는 아마 한 방 내지는 두 방으로 정리할 것 같아요. 공산 에이스 솔롱고 11번 카론 블레이드 중에 한 툴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7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 국산 3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제가 8경주 들어가기 앞서서 좀 제가 지금 한 번도 안 자르고 스트레이트로 갔어요. 좀 분석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한 경주 한 주 지나가면서
제 나름대로 조금 컨디션이 올라온 느낌이 있지 않나,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계속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자연스럽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상태도. 그렇기 때문에 쭉 이어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서울 8경주 부산 3등은 1400m 능력시대. 와, 이거 뭐 2억 기수. 와, 마지막 경주. 와, 기가 막히게 그때 선행마필 두 마필이 해우하고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사이버? 사이버하고 해우가 선행 나왔고 바로 뒤에 능력시대가 있었고 프리모 이렇게 있었습니다. 와이드 드래곤까지. 그러면서 능력시대가 그때 해우하고 사이버가 죽고 능력시대가 2차 우승까지 거뒀던 모습인데 프리모는 올라왔고 이번에 외곽 게이트에 다시 한번 9번 게이트인데 부단장이 55.5예요. 이거 능력시대 55.5는 약간 많이 고민해봐야 돼요. 직선과 같이 이번에 선행 나가도 좀 고민해봐야 돼요. 선행 나가도 버티기 좀 애매해요. 55.5 이거 상당히 부담감이 있어요. 또 9번 게이트에 나와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안측에 견제를 해야 될 8번 프리모가 있습니다. 프리모 같은 경우는 51kg라는 동일 부중에 하정훈 기수가 또 재기승하고 있고 마필 자체가 확실히 올라왔어요. 프리모 자체는 깍쟁이 자마죠. 언급 드렸죠. 1400m에서 직전에 현금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줬다. 능력시대는 조금 고민해봐야 된다. 프리모를 더 안고 가는 게 맞고 9번 능력시대는 이번 경주 저는 과감하게 자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1번 흥호령 같은 경우는 레츠게이트의 문세인 기수인데 이거 선행이나 이선입이라서 많은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금 검증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마필 직전에 직전 경주 뛴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1400m에서 다시 마필 자체의 기본적인 능력은 나와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내 현금 경쟁력 좀 빠른 흐름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근데 일본 흥호름도 선행 승부를 강하게 가준다면 노려볼 만은 해요. 근데 축으로 가져갈 마필은 따로 있어요. 이 마필들 말고 바로 4번 만복한입니다. 이게 어떤 마필이냐 만복한. 최근에 띄워준 내용이 1700 계속 띄워오고 있죠. 근데 만복한 이마필을 제가 분석을 하고 보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분석을 보면서 이마필은 어떤 마필과 좀 비슷하다. 지난주에 50조 박재우 조교사 마방에 300승을 안겨줬던 마필이 한두 있죠. 탐나킹이란 마필이에요. 그 마필과 행보와 마필 습성이나 이런 게 상당히 비슷해요. 4번 만복하니 거기에 지금 1400 거리 1400까지 내렸던 부분이 이것도 상당히 습사합니다. 근데 몰로 기술을 기승시키고 있어요. 몰로 기수가 2주 전부터 만져왔던 마필이에요. 그만큼 마필의 습성을 잘 파악하고 있을 거고 마필을 꾸준히 기승해왔던 조교를 통해서 기승해왔던 호흡을 맞춰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이거 나와줄 수 있다. 4번 만복한 이거는 1400m 1300m 훨씬 더 좋은 마필입니다. 힘도 있는 마필이고 앞선에 붙여놓고 힘으로 다른 마필에 찍어 누르는 마필이에요. 앞선에 빠르게 붙여놓고 앞선 마필들이 사코너 위에 넘어가면서 힘으로 찍어 누르는 마필. 그리고 몰로기스의 채찍을 믿습니다. 채찍기 승수를 치면 반응 자체가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4번 만복한 이번 경주 축으로 놓고 하는 게 맞다. 이거 힘도 좋은 마필이고 다른 마필들 프리모 능력시대 외곽에 밀려있고 1번 흥호로는 아직 검증이 필요하고 선행 나갈지도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는 전개상도 만복하는 앞선 붙여놓고 빠르게 치고 나와서 다른 마필들이 넘어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넘어가는 그림에서는 앞선 버티는 그림이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번 만복한 이번 경주 축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후차권에서는 1번 흥호름이나 그 3번 비기어 또 지금 8번 프리모까지 좀 고민해봤는데 현장에서 한 방 내지는 두 방으로 정리할 것 같아요. 충발 스타일은 만복한 놓고 한 방 혹은 그냥 두 방 딱 그걸로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1번, 3번, 8번 중에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축은 4번 만복한 추천드리면서 8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 국산 4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 부담 중량이 좀 늘었지만 1번 내측게이트 최적 전개가 가능한 1번 온리바람, 그리고 2번 베스트 에버 인게이트 2점으로 1700m 도전, 과연 또 승급절이지만 신의 상승세 6번 클리어검, 기승기수가 좀 다소 아쉽죠. 그리고 7번 브랜던, 이전 1700m 적응했다, 9주 만에 출전이지만 라스트 역전 노림마필 브랜던, 9번 제왕의별 다시 김영근 기승, 초반부터 앞선 승부수 던질 마필, 늘어난 부담 중량 1kg지만 2선까지 나가주면 괜찮다 하는 마필이고, 또 10번 엘릭트킨 김옥선 기수가 다시 기승하고 있죠. 최근에 레츠 게이트에서 앞선 전개로 재미를 본 마필, 좋은 모습 보였고, 이번에 외곽 좀 밀렸고 55.5라는 부담 중량은, 늘어난 부담 중량은 다소 좀 크게 느껴지고 있는 마필. 그러면 이 마필들 다 보면 공통점이 뭔가요? 좋아진 게 있나요? 1번 온리바람, 2번 베스에버, 그리고 6번 클리어검, 8번 이스트 킹덤, 8번은 제가 말씀 안 드렸죠. 9번 제왕의별, 10번 엘리트킹까지 이 마필들이 1700을 다시 경주를 펼치면서 좋아진 부분이 있나요? 물론 게이트 2점 이런 좋아진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부담장이 늘어나고 기승기수, 좀 괴각 게이트로 밀려난 부분, 이런 부분 다소 조금 상황들이 다 하나하나씩 좀 안 좋아졌어요. 그때 이 마필들 믿고 갈 수 있냐? 믿고 가기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충파는 노리고 있는 복병마, 노리는 마필이 출전을 해요. 조건도 좋아졌어요. 그럼 그 마필 놓고 가야 되겠죠. 복병마지만. 5번 강서뜸입니다. 다나카 기수가 연속 기승을 하고 있죠. 부담 중량 55.5로 내려갔고, 지금 공백 이후에 마필 자체가 두 번의 경주력에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마필 자체의 사이즈는 현금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고, 마필이 서서히 조금 올라왔다. 낮아진 부담 중량 5번 게이트, 흐름도 빠르지 않습니다. 이거 5번 강서뜸에게는 정말 딱 적합한 편성과 조건, 게이트 조건을 만났어요. 다른 마필들은 조건이 안 좋아졌고, 그러면 이거 노리고 가야 됩니다. 또 노려왔던 마필이고, 마필도 좋아졌고, 또 다나카 기수의 재기승입니다. 알고 탑니다. 이번에는 이 마필 저는 복병마지만 5번 강서뜸 이번 경주 축으로 공략한다. 이번 경주 이 마필 축으로 놓고 가고, 현장에서 후착권에서는 아마 저는 기본적으로 2번 베스트 에버하고 9번 제왕의 별까지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저는 제왕의 별을 더 세게 보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축은 5번 강서뜸 복병마를 놓고 가고, 후차권에서는 뭐 현장에서 상태를 봐야 되겠지만 다른 마필도 보고, 근데 제왕의 별을 더 세게 보고 있고, 그리고 2번 베스트 에버 정도 보고 있다. 베스트 에버는 내치 게이트에 1700m긴 하지만 마필이 준비도 잘 돼 있고, 2억 기수가 편안한 3선입, 4선입 전개를 하면 마지막에 치고 나갈 수 있는 걸음이기 때문에 1200m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왕의 변은 기본적인 힘이 좋고, 김용균에서 또 앞선 빠른 승부가 가능해 보여요. 흐름 자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혹여나 이마필이 선이 나갈 수도 있어요. 제왕의 벽이 그런 승부수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판단을 해보겠지만 아마 제왕의 벽에서 좀 세게 보고 있고, 축은 저는 5번 강서뜸 말씀드렸습니다. 이마필은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현군에서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고, 그리고 이마필도 뒤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이에요. 뒤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이 아니라 선입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 게이트도 5번 게이트 적당한, 다나카 기수가 승부를 할 때는 빠르게 밀어서 앞에 막 2선입이나 3선입 혹은 선행까지 나가주지 않습니까? 1700m에서. 그렇기 때문에 5번 강서뜸 꼭 노리고 가자. 이번 경주 축으로 추천드리면서 구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10경주 1등급 1800m 경주입니다. 먼저 다른 마필들 언급드리기 전에 정말 아쉬운 마필이 있어요. 10번 뉴스타대, 한때는 돌콩, 청담도끼,
이런 마필드가 조금은 견주어 볼 수 있는 신의 상승세 마필 뉴스타드 1이었는데 이거 어느 순간부터 1등급 이후에 마필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 모습에서 좀 공백도 있고 휴양도 갔다 왔고 이거 상당히 좀 아쉬워요. 기대치를 많이 가졌는데 마필 자체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 자체를 많이 가졌는데 너무 불었어요. 이거 뭐 4월 5일이다 보니까 575kg 마필이 너무 무겁다, 너무 크다. 이거 언제쯤 좋아질지. 또 58이라는 부담 중량 지금 이거 상당히 부담이 커요. 뉴스타델은 올라올 때까지 좀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번 경주에는 솔직히 저는 4파전이라 봅니다. 3번 강토마, 4번 위너골드, 5번 모리피스, 9번 독도지기까지. 아마 현장에서 이 4대의 마필들이 박스권으로 인기를 모으겠고,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은 마필은 아마 3번 강토마겠죠. 직전에 선행 나가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안하다 강토마, 내가 너를 너무 무시했구나. 선행 나갈 줄은 정말 몰랐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제가 강토마 2번을 무시했죠. 2월 24일이라 무시했고, 직전 3월 30일이라 욕 먹겠습니다 하고 욕해주세요. 욕. 강토마 같은 이런 마필을 무시를 했다니. 이번에는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강토마 이 마필은 선행도 되는데, 직전에 선행 나가서도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강토마는 와, 혼자서도 이렇게 빠른 흐름을 끌을 수 있어? 그러면 이거는 따라가면 걸음이 더 나와요. 따라가도 그 정도 스피드로 나가서 라스트에 그 정도 걸음을 내면서 버텼다는 것은 버틴 게 아니고 더 뻗어나갔죠. 이런 마필들은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따라가면, 앞에 마필 보고 따라가면 직선에서 걸음이 더 나옵니다. 3번 강토마, 게이트에서 3번 게이트 너무나 좋아요. 선행은 뭔가요? 9번 독도지기가 선행을 나갈 수 있겠죠. 뭐 안쪽 게이트라 김동숙이 다시 한번 선행 승부 할 수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필 선행 나갈지. 근데 강토마는 기본적으로 따라가도 되는 거이기 때문에 저는 3번 강토마 이번 경주. 미안하다, 이번에는 축으로 인정을 할게. 너 세네. 1800에서 인정할게. 3번 강토마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4번 위너길드, 5번 모리피스, 9번 독도지기 중에 후착번호 고민해봐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경주들에서는 한방 내지는 두방, 보통 뭐 두방까지는 한방을 좋아하죠. 4번 위너골드는 58이라는 부담 중량, 직전에 이동화 기수가 못한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탔습니다. 근데 58은 확실히 버겁구나. 마필이 자기 걸음을 마음껏 뽐내주지 못했다. 문세인 기수가 이번에 좀 빠른 타이밍에 승부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 쉽지 않겠구나. 58 무겁구나, 확실하게. 확실히 직전 경주보다는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자리를 잘 잡고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58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4번 위너골드, 뒤치선 빠른 무브인 승부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9번 독도지기 6연승, 이거 능력마인가? 인정하겠습니다. 능력마예요. 1등급 차기 1등급에서도 띄워줄 마필이에요. 근데 진짜 이제 1등급 승급에서 진짜들과 겨룬다. 이제 정말 진검승부가 이루어진다. 지금까지는 상대가 안되는 편성과 마필들이었어요. 솔직히 독도지기가 완성된 걸음상으로는 이길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 잘 버텨오고 잘 이겨왔다. 근데 이제는 진짜 강한 상대들과 만나야 됩니다. 직전과 같은 편한 흐름이 나올까요? 확실히 흐름 자체도 직전과 같이 편한 흐름은 나오지 않고, 얼마나 더 뛸지 모르겠어요. 이 마필도 선행보다는 선임이 더, 마필이 더 걸음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근성 자체가 좋은 마필이에요. 제가 보기엔 독도지기는 근성이 상당히 좋다. 근데 1등급은 정말 진짜들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강해진 시점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는 좀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된다. 야, 독도지기 직전에 1800때 이 정도 뛰었는데, 야, 이거 기록이 뭐 1800에서 1분 53초야 뭐 1등급 이거 상위 레벨 아니야? 기록에
경마는 기록의 스포츠가 아니에요. 상대성의 스포츠지. 다른 마필들과 상대성으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충분히 압박이 가해질 수 있고 다른 마필과 경주를 펼치는 과정에서 흐름 자체가 달라요. 또 1등급 강한 상대들 보면 움찔움찔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독도지기 근성은 뛰어난 마필이에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 안고 간다기보다는 이 마필은 좀 관전 정도 하는 마필이고 위너골드랑 좀 딩검승부가 될 것 같아요. 강토마에 좀 강하게 붙여가는 마필은 저는 5번 모르피스예요. 야 이거 조금 다 나오지 않았어? 되겠어? 직전에 썬라이팅 노드위너하고 마신차가 큰데 이거 뭐 앞선 무너진 게 꾸였고요. 두 마필 뻗어나가고 튀어나와서 3차 간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모르피스는 이거 1800에서도 야 여기 경쟁력 있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앞선 썬라이트가 그렇게 빠르게 끌고 나갔고 노드위너가 앞선을 장악하는 흐름에서 모르피스는 자기 전개를 꾸준하게 빅터르가 흐름을 잃지 않고 타줘서 3착을 했습니다. 이번에 52 당이 독립우중이고 또 비투아르기에서 재기승인데 마피 자체가 흐름을 읽어가면서 잘 따라가는 전개를 펼친다. 충분히 빠른 레이스도 붙어가면서 갈 수 있고 또 느린 흐름에는 느린 흐름에 맞춰서 마필이 가고 그 흐름에 잘 맞추는 마필이고 이 마필은 제가 보기엔 지금이 정점에 와있다. 모르피스는 일단 정점에 와있을 때 때려서 가야 되고 노리고 가야 되는 마필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 3번 강토마 5번 모리피스의 좀 한방을 보고 있어요. 현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3번 강토마를 축으로 가져가고 현장 사태를 봐서 판단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5번 모리피스를 더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축으로 다른 마필들이 강하게 오긴 하나 모리피스가 마지막에서는 좀 더 경쟁력으로 4번 위너골드와 9번 독도지기를 이길 수 있다는 전개와 마필의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3번 강토 맞축으로 5번 모르피스 추천드리겠고 뭐 4번 위너골드라 독도지기는 현장 좀 상태 보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는 4파전이죠. 뭐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해요. 솔직히 내두의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 중에 축은 강토마다 붙여가는 마필은 모르피스까지 말씀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11경주 2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최근에 지난주도 상당히 아쉬웠죠. 버텨졌습니다. 갑자기 어떤 엉뚱한 마필이 튀어나와서 항상 아쉬웠어요. 지난주 마지막 경주들은 상당히 아쉬웠어요. 1, 3차, 2, 3차 좀 아쉬운 경주들이 많아가지고 이번 주에 마지막 경주는 잘 잡아야 되겠죠. 잡자 2등급 고전하고 있는 마필들이 단거리에 붙습니다. 1200m 이거 생각보다 쉽게 끝날 수 있어요. 약간은 부진하는 마필들도 있고 승급한 마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앞선 나가는 두 마필이 상당히 유리해 보여요. 게이트도 좋고 바로 2번 장산와일드 3번 뉴파트너 이 두 마필이 앞선 뻗어서 그대로 버틸 수 있는 흐름과 전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쉽게 이 두 마필이 뻗어서 동반 입상이 가능하지도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땡땡 굳어도 들어오냐 물론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되죠. 경마를 만만해 야 이거 두 마필 나가서 그냥 끝나 이렇게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이르고 그렇지만 유리한 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두 마필을 마지막에 좀 노려볼 만한 역전을 노려볼 만한 낫스에 올라오는 마필은 뭐가 있냐. 당연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겠죠. 7번 오케이퀸 김동수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 김동수 기수가 2월 17일날 상당히 새벽이와 스프링백을 상대로 최외곽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장상 아이들을 이겼던 내용이기 때문에 부담전도 51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마필 말고 한두 더 있어요. 이 마필도 분명히 라스트에 역전을 노릴 텐데 한두 더 있습니다. 복병마입니다. 바로 어떤 마필이냐 9번 감격의 순간이에요. 이동화 기수가 기승하고 있죠. 5조 이동화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이거 감격의 순간 9번 게이트만 아니면 야 이거 5번 게이트 이내로만 들었으면 나 이거 놓고 때릴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노리고 있던 마필이고 이거 좀 편성을 만나기를 기대했던 마필이고 근데 16주 만에 좀 오랜만에 출전합니다. 근데 이거 16주 동안 뭐 했냐, 그냥 놀고 먹기만 했냐, 마필이 그냥 몸 관리 컨디션 관리만 했냐. 운동을 하면서 컨디션 관리를 했어요. 조교를 계속 2월달, 3월달, 4월달 계속 구보 조교 운동 삼아서 계속 운동을 해왔던 마필입니다. 꾸준히 마필을 관리해왔다. 마필 자체는 공백은 있지만 전혀 상태 이상이 없고 1200m 통하는 마필입니다. 9번 게이트라는 점이 조금 내측에 빨리 이동하기 수가 내측에 빨리 자리 잡고 내선으로 치고 나올 수 있느냐만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마필 자체는 확실히 경쟁력이 높아요. 이번 경기에 저는 7번 오케이킹과 비슷한 전개를 그리되 9번 감격의 순간이 마지막에 튀어나오냐, 저는 7번 오케이킹이 마지막에 튀어나오냐, 라스트 뭐 2번 3번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냐, 그 정도를 고민해 보는 것이지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9번 감격의 순간. 이번 경주 저는 기본적으로 2번 3번의 뭐 현장 상태, 마필 상태가 뭐 활기 있고 뭐 선행력 상태고 원필 상태 전혀 이상이 없다 하면 2번 3번을 기본적으로 안고 가되 7번 9번을 좀 노리고 가는 경주예요. 마지막에 역전놀이. 그 와중에 저는 복병마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9번 감격의 순간이에요. 지난주에 경주를 펼쳤던 내치기 치고 나는 갑자기 깜짝 선추인마가 나오듯이 선행마가 뻗어나는 상황에서 그렇게 얼굴을 들이내밀 수 있는 마필이 바로 9번 감격의 순간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11경주 2번 3번이 뻗어나서 땡땡이 구두 뜰 수 있다. 그런 와중에 뭐 1번 스타켓 이거 선에 나가면 스피드상 쉽진 않아 보이는데 문세인 기수랑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면 마지막에 역전을 노린 내 측에서 얼굴이 들이매는 7번 오케이킹과 9번 감격의 순간 중에 복병마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9번 감격의 순간 꼭 체크하시라. 이 마필 노리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1개 경주 이렇게 마무리를 했네요. 토요경마 주로 현황과 뭐 당연히 다습주로나 불량주로겠죠. 비가 온 내용이고 주로 상태가 젖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르가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고 토요경마 주로 흐름과 뭐 여전히 빠른 주로가 형성됐지 여전히 외곽이 무거운 주로가 형성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점을 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된다. 주로가 많이 중요해졌어요. 솔직히 제가 2017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그리고 2018년 상반기부터 이게 주로 변화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우리나라 경마 자체가. 그래서 이 주로의 영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활용타임이라고 하죠. 활용타임의 의미가 옛날보단 크게 퇴색됐어요. 정말 구간별 타임 자체 마필에 뽑아내는 그런 것들이 데이터 자체들이 상당히 주로 빠르기나 뭐 이런 걸로만 뭐 함수율로만 이렇게 체크가 가능했는데 이거 함수율로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주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 시시때때로 변하는 주로가 형성이 되고 또 워낙 안주로가 많이 빨라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부터 저는 충파를 준비하고 고민을 해봤고 그래서 제가 다시 충파가 여러분께 찾아뵙고 왔을 때는 그런 부분을 다 준비해서 나왔기 때문에 성적이 올라왔던 부분이고 성적으로 나타낼 수 있던 부분이었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좀 자신있게 들어갔던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하는 흐름 속에 주로는 시스템대로 변합니다. 소위 경마는 모래 상황도 어떻게 변하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뭐 기계로 모래를 이렇게 세척을 해서 다시 깔고 이런 형식을 펼치는 거 뭐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실은 몰라요. 팩트는 아닌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피셜이라고 하죠. 근데 주로가 확실히 변했다. 옛날에 무거운 주로는 좀 잊어야 된다.
상당히 주로 상태가 기본적으로 가벼워졌다. 뭐 좀 선진 경마로 가기 위한. 다른 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로가 뭐 꾸준해요. 그리고 조금 빠른 주로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외국 경마 같은 경우는 선행 마필들이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 좀 흐름으로 가고 있다. 또 본격마가 되면서 약간 더 그런 부분이 더 강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지난주에 야, 이거 너무 선행마에서 땡땡 굳어 들어온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비온 주로라서 야, 옛날 이거 함수의 생각에서 비온 주로니까 이거 무조건 선행마가 유리해 이렇게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주로는 현장에서 살펴봐야 돼요. 내주로가 빠른지 외주로가 빠른지 좀 살펴봐야 돼요. 아무래도 좀 트랙터를 이렇게 고르기도 하고 작업을 배수가 좀 어느 정도 조금씩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날씨의 영향에 따라서. 부량주로 다습주로에서 물론 선행마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능력에 기반을 하되 주로 현황은 좀 앞선 경주들이 조금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중간 이후부터 아 이렇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혹은 좀 기타 예상가나 뭐 다른 주위분들 좀 잘하시는 분들 총파에 뭐 톡방에 오셔서 조금은 좀 그런 판단의 근거를 받아가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총파는 지난주 아쉬움 만회하겠습니다. 만회하고 돌아오겠어요. 이번 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결과 나오겠죠. 솔직히 뭐 저만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계시고 뭐 여상가 뭐 전문위원들 계실 텐데 저도 정말 일주일 내내 열심히 합니다. 정말 경마에 매진하고 하루 종일 매일 경마 꿈을 꿔요. 오죽했으면 매일 경마 관련된 꿈을 꿉니다. 제 꿈을 자주 꾸는 편인데 신경이 거기에 뭔가 곤두져 있으면 거의 매일 경마 꿈을 꿔요. 정말 꿈에서도 경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여러분들께 진솔하게 여러분들께 모든 걸 털어놓기 위해 모든 걸 최대한의 노력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 아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돌아오는 5월 경마에서도 충파가 뭐 2월, 3월, 4월 못지않은 정말 자신감 있게 강력하게 들어가는 강력한 복병마, 강력한 충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마가 되도록 그런 분석을 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그마 여기서 마치겠고 이러그마 대박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충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